3월 28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중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김정은이 이설주를 동반하고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5시간이 넘는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일부터 28일까지 방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6일부터 중국의 북경이 좀 수상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어제 아침에 북의 고위청이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왔고, 그것이 김정은인지 김여정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마치 김여정이 방문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전편일률적인 언론들이 다 김정은의 방중 의미를 분석하는데요. 뉴스 브리핑은 어제 9시에 이거는 김정은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 정보 소스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10시 반에 김정은이라 가정을 짓고 녹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수조 원의 비용을 쓰면서 수천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국정원이, 나중에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것이 김여정이라고 어제 오전까지 주장하다가 오후에 가서 외신들에게 놓으니까 김정은이라고 했다. 이제 국내 정보 수집은 안 하고 해외 정보 수집만 전담한다면서, 과연 수조 원을 쓰는 이런 조직을 놓아둘 필요가 있는가? 이건 존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수억도 못 씁니다. 뉴스 브리핑은 수천만 원의 비용만을 쓰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면서 어제까지는 김정은의 방중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 국가인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수요일날 아침에 북한과 중국에서 동시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김정은이 시진핑의 초청으로 28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25일부터 28일입니다.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25일 밤에 가서 단둥에서 하룻밤쯤 자고, 그래서 슬금슬금 26일 날 오후 1시쯤에 북경역에 도착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방중에는 리설주가 동행을 했고, 최용호, 이수용, 김영철 등이 따라갔고, 이용호 외무상도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북한에서 족보들은 다 따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26일 베이징에서 지금 도착을 했고, 베이징역에 중국 정부에서 최고위급들이 지금 역에서 이렇게 환영을 했답니다. 왕우닝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역에서 이 환영을 나갔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문재인이 방중을 했을 때 공항에 차관복급이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방중을 하니까 역에 상무위원이 나왔습니다. 21대의 모터사이클 호의를 받으며 낚시터 국빈관, 그러니까 조의대, 그러니까 이 고기를 낚는 데라 해서 조의대를 이렇게 숙소로 향했다 하고요. 그리고 이 환영 행사가 인민대회당, 즉 이 중국의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회의장에서 열렸고, 거기서 선물을 교환하고 회담을 하고, 그리고 성대한 만찬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시진핑과 만난 이유는 중국 관영통신이 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이번 방문이 매우 특별한 시기이고 의미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북 양공산당의 그리고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한반도 정세가 급진전하고 중요한 변화가 많이 발생해 정의상 도의상 빠른 시일에 시 주석에게 직접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방중 이의를 밝혔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제 제가 이야기한 살찐 쥐가, 지금 미국의 이 고양이 대마왕 트럼프가 한마디로 지사냥 전문 고양이 둘을 배치를 했습니다. 폼페이오하고 이 볼턴하고. 그러니까 살찐 쥐가 고양이를 가지고 좀 놀라 그러다가 이게 좀 어려워지겠다 싶어서 쥐 두목, 살찐 쥐 두목 시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러 갔다. 즉 쥐 대마왕한테 보고를 하러 갔다. 어제 제 말이 딱 맞지요. 자,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이 시 주석이 국가 주석으로 임기가 없는 사람으로 선출된 데 대해서도 축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주석님만 믿습니다, 이랬겠죠. 그러면서 시진핑은 중북 우호의 정통은 양국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만든 것이며 양측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 김정은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들을 갖다가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자,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중국 정부가 관용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자, 김정일성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시종 일관 변하지 않는 입장이다. 또 현재 한반도 정세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주동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고 평화 대화를 제안했다. 또 우리는 남북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회담을 개최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이 대목 잘 들으세요.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평화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그냥 선언적 비핵화에 한미가 이 종전선언을 해주고 평화체제를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북미 수교를 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북한이 비핵화를 갖다가 할 수 있다. 물론 그 단계별로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아예 제재를 없애고 또 단계별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시진핑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회담이 깨진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우리는 비핵화를 하려 했는데 미국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북한이 판을 깬 데 대해서 중국도 앞으로 동의를 해달라라는 의미로 김정은이 중국에게 확약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 측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 협상 추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시진핑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 드디어 살찐지가 이제 나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하고
평화를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미국 애를 지독하게 이렇게 매기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 그리고 비핵화를 앞에 내세워서 흔들어 보고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미국 쪽에다가 떠넘길 거니까 중국은 그때 가서 제재를 북한 책임이 아니니까 이제는 완화해줘야 된다 하고 우리한테 식량과 기름을 주고 지원을 계속 해주라. 자, 판은 우리가 깰 거니까 끝까지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 그 시진핑은 양국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랬습니다. 이 북중 관계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진위를 알고 우리가 새로 계획을 플롯을 다 따듬어서 플랜 B를 만들었으니까 안심하고 해라. 자,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북중 우호 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이런 관계를 수호하고 강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집권한 이래 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은 둘 사이가 근본적으로 냉랭해진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과거 같지는 않겠죠. 둘이 만나게 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 역할을 북한을 삼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만났는데 왜 이 대목에서 둘이가 만났을까요?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거의 드러났고 미국도 알고 있고 판 깨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밑으로 대화하고 안 만나는 척 할 것 없이 우리 둘이가 오히려 찰떡궁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막판에 이제 정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군데로 알아본 결과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김정은에게 5번이나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시진핑하고 면담을 해 달라고 최근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 지금 올림픽을 이용해서 이 평화 공세를 미국한테 펴는 부분과 관련해서 남북한 중국이 각본을 같이 짰어요. 그런데 그 각본에서 이 한국이 남한이 북한하고 이야기하는 부분 전부를 중국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은행을 털자라고는 각본을 짰는데 이제 남북 간에 비밀이 있고 또 중국 간에 이 북한 간에 비밀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명이 은행을 3인조 강도가 트는데 이 세 명이 각자 두 명끼리 저 털고 난 뒤에 절반은 죽여버리고 우리 둘이 가지자. ABC가 다 그런 이 두 명끼리 또 별도로 각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 강도 3인방은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겁니다. 마치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노는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 석양의 무법자 이 영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플러스는 합의하고 가는데 12월 달에 김종석이가 레바논에 가고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뭔가 또 따로 이야기를 좀 더 한 것도 있을 것 같던데 중국이 봤을 때 한국이 와서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 평화를 해서 이 미국이 한미 훈련을 못하도록 우리가 하고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에 싼게 우리가 남한에서 주장하는 베를린선은 북한의 체제 보장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중국이 많이 서포트를 해달라 이랬는데 중국이 봤을 때 이것들 둘이가 또 뭔가는 또 별도로 짠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홀대를 문재인에 대해서 하면서 좀 보자 했는데 김정은이 신년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이것까지는 중국이 다 알았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김여정, 김영남이 방남을 하고 또 김영철이 오고 그런 과정에서 펜스나 또 이 이방카하고의 면담을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플롯대로 하라고 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각자 좀 애드립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본에 없는 이것들이 좀 애드립이 심하네 하고 중국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이 다 중국한테 되고 우리 다 중국하고 합의된 범위 안에서 하지 뭘 새로운 게 있습니까? 이렇게 둘러댔겠죠. 그런데 이제 특히 한국의 특사가 북한으로 간 부분, 정의용 서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알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이 정의용을 통해서 트럼프한테 바로 가가지고 뜻을 전하고 트럼프가 5월 말까지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이 사태는 중국이 봤을 때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사태라고 파악을 한 부분입니다. 즉 미국과 북한이 공개적으로 서로가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 다리를 놓고 남측이 다리를 놓고 해서 이 미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북한에 갔던 애들이 또 오자마자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쑥닥쑥닥 하더니만 5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중국이 여기서 이거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너네들이 우기겠지만은 애초 플랜대로. 근데 이거는 좀 심한 애드립이다. 그 계약을 하려면 나한테 허락을 사전에 받았어야지.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조금씩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미국과 이 중국 사이에서 북한이 양다리를 타서 미국이 중국을 제끼고 북한하고 딜을 해서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의 미군이 주둔하고 이런 황당한 소설은 저는 말이 안 된다 보고 또 중국을 완전히 패싱했다라고 보는 것도 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패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한테 주어진 대본 하에서 적극적으로 애드립을 몇 번 날린 거죠. 김정은이요. 그리고 한국도 거기에 도구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자, 중국을 자극을 해서 좀 더 자기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보험이자 또 마지막에 보호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김정은이 한번 보자 하면 니하고 내하고 공식적으로 만나면 남이 보기가 그러니까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다. 숨어 있으라. 그리고 겉으로는 니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너네들을 갖다가 식량이나 오일을 제한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뒤로는 그래도 밀무역을 해줄게. 이러는데 점점 오는 게 조금씩 줄어드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동의를 했지만은 중국의 행태가 조금씩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로 짜고 쳐도 기분 나쁜 구석이 각자가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느 때 딜을 하냐. 지 몸값이 가장 비싸졌을 때 중국에 딜을 걸은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이 깨진다고 보고 그 이후를 대비한 것이고 결국 시간을 끌면서 위기 조성을 하면서 또 가야 되는데 그때 중국이 북한에다가 미국의 무력 행사를 저지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식량이나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이 대북 압박을 와해시키는 이런 역할을 중국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제 지 황제한테 가서 살찐 지가 이 시점에서 계약을 다시 하고 그리고 각본을 다시 좀 짭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겠다 된 거죠. 자, 중국도 지금 판이 조금씩은 중국의 구상대로는 가고 있는데 조금씩은 뭔가가 불쾌하고 기분 나쁜 구석이 발생하던 차에 김정은을 오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한 서너 번 튕기다가 이제 잽싸게 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신뢰할 수 있는 똘마니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 가끔씩 장난을 친다는 거죠. 뭔가 빼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불러다가
다시 이 먹이를 재계약을 해주고 그러면서 등도 좀 두드려주면서 니하고 내하고는 요렇게 계획을 짜자. 저 한국 자들은 좀 모르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남측을 이용해서 미국 측에 살짝 흔드니까 중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도 기분이 살짝 나빠져서 이 남측이나 미국 측하고는 이렇게 조금 해라고 이러면서 다시 그다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국은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다? 완전히 세대해버린 겁니다. 중국이 북한한테 뭘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이제 평당하는 국면이 되어간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가장 몸값이 비싸게 이렇게 오른 시점에서 좀 더 지나면 몸값이 똥값이 되죠. 똥값이 되기 전에 시진핑과 사진을 찍는 사진값을 최대한 받아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앞으로 판을 깨는 쪽으로 갈 때 중국이 어디까지 우리를 보장을 해 줄 거냐. 그리고 깬 책임을 미국 측으로 최대한 미루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것이 지금 북중 정상회담의 본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